와, 거기 세계 여행자분들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를 보세요.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는 11개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다음 휴가 장소 예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뭐 수십만 명의 관광객 중 한 명이 되어서 흔한 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프랑스, 인도, 멕시코 같은 곳으로 가신다면요. 그래도 그보다는 좀 더 개성 있게 즐기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주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독특한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특별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 밝은면과 함께 하세요.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말디 반트 공화국. 2008년 9월 전 트럭 운전기사 한 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중해 사르디니아 해안의 작은 섬을 점령하고는 독립국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많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말디 반트는 초소형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가는 설립자와 국민들의 눈에는 독립국일지 몰라도 주요 국제기관이나 타 정부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 섬은 길이가 2km, 너비가 0.8km밖에 되지 않으며 놀라운 로마의 유적을 뽐내고 있습니다. 운동가들은 그 섬을 점거하고 말로 엔투 공화국이라고 불렀는데요. 말디 반트의 사르디니아식 명칭이죠. 자칭 대통령에 의하면 그 새로운 국가는 세금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장 국민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10번 나코타 공화국. 아메리카 원주민의 초소형 국가인 이곳은 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제법 인상적인 크기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스 다코타와 사우스 다코타를 가로질러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몬타나까지 쭉 뻗어 있죠. 이 나라의 가장 큰 도시는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이 모든 일들은 모두 스스로를 라코타 자유대표단이라 부르는 4명의 운동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2007년 워싱턴 DC로 가서 미국으로부터 탈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통해 국가로서 더 발전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더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원했죠. 새로이 제시된 이 공화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 국경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꽤 쉬운 일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들은 각각 새로운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될 거예요. 9번 일로어 왕국. 이 작은 왕국은 공식적으로는 덴마크에 속해 있는 일로어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섬은 1944년 코펜하겐의 몇몇 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캠프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들였는데요. 그 후 그들은 그 영토의 독립을 주장하며 왕국으로 칭했습니다. 15,000제곱미터의 영토는 레오 3세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국민은 약 260명 정도입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로어에는 자체적인 규칙과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데니얼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가 금지된 것일 거예요. 아마 금요일에 읽으면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어디 봅시다. 그들은 국기와 공식 문양, 그리고 서로를 도웁시다 라는 공식 표어도 있네요. 이 왕국은 그들만의 시간대도 있답니다. 덴마크보다 12분 느리죠. 일로어에 있는 대부분의 장소들은 마치 덴마크의 패러디처럼 들리고 정부와 지역 귀족들의 직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왕국의 창시자들이 덴마크 정부 고유의 체계와 전통을 그대로 패러디하고자 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8번 우스피스 공화국. 1996년 리투아니아의 어느 예술가들이 수도 빌뉴스의 한 동네에 대한예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1년 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우스피스 공화국을 선포했죠. 이 나라의 건국 이래 유일한 대통령인 로마스 릴리키스는 리투아니아의 시인이자 음악가이자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모든 정식 국가가 그러하듯 우스피스에도 또한 헌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초소형 국가를 방문하게 된다면 벽에 22개 국어로 쓰인 헌법을 읽어볼 수 있는 파우피오 거리를 꼭 들러보세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16번과 17번인데요.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와 사람들은 불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37번 조항은 사람들은 아무 권리를 가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애견인들이라면 조항 12번을 환영하실 것 같은데요. 개는 개일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뻔할 뻔짜 대장님 고맙네요.
우연인지 어쩐지 이 예술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화국의 국가 공휴일인 우수피스 날은 기다려보세요. 4월 1일이랍니다. 7번 웨스트 아티카. 이제 공식적으로는 웨스트 아티카 보호령인 웨스트 아티카 대공국은 2001년 11월 전 항해사인 트래비스 맥헨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섬은 이 추운 대륙에서 유일하게 중립적인 지역인 남극 대륙 서부의 마리버드 랜드에 위치해 있죠. 16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놀라울 만큼 넓은 영토와 국기, 공식 문양 및 아이스 마르크라는 공식 통화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약 300명의 사람들이 웨스트 아티카의 시민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데도 말이죠. 이 얼음장 같은 초소형 국가는 공식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네르자의 명예 영사관이 있답니다. 6번 콩크 공화국. 콩크 공화국의 시민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여권을 구입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다만 그 나라의 공식 화폐인 모래달러로 지불해야 할 거예요. 좋아요. 여권은 기념품이 되어버리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별로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콩크 공화국 설립과 15.4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그들의 영토는 1982년 4월 키웨스트의 시장 데니스 와들로우가 플로리다 키스에 선포하였습니다. 자체 관리되는 육군, 해군, 공군뿐 아니라 이 특별한 곳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항까지도 소유하고 있답니다. 5번 라도니아. 라도니아 초소국은 스웨덴 남부 쿨라버스 자연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6년 6월 예술가 라스 윌크스가 독립을 선언했죠. 라도니아에는 줄곧 단 한 명의 여왕이 있었고 1년에 3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나저나 현재 부통령이 공석이거든요. 만약 부통령이 되기를 항상 꿈꾸고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라도니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보호구역 해안에 서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조각품인 니미스와 아르크스일 텐데요.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여전히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2만 명 이상이 라도니아의 국민들이지만 아무도 실제로 라도니아의 영토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되고 싶다면 서류를 작성하고 개인적으로 라도니아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시민권을 받게 되죠. 4번 워틀랜드. 워틀랜드는 특이한 장소들의 리스트 상에서도 유달리 눈에 띕니다. 이 국가는 오직 인터넷에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적 영토도 주장하지 않죠. 2008년 8월에 세워졌고 오늘날 8,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있답니다. 워틀랜드의 취지는 의견의 자유를 존중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높여 자립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겁니다. 3번 러블리 왕국. 러블리 왕국은 2005년 방영된 BBC 다큐멘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우는 방법에서 착안되었습니다. 코미디언 데니 월리스는 같은 해에 이 나라를 세웠죠. 그는 이스트 런던의 보우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를 이 새로운 국가의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통치자로 임명했고요. 월리스는 자신의 진지함을 증명하기 위해 블레어 총리에게 독립선언문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러블리 왕국은 부분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여러분도 5만 8천 명의 국민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방이나 다른 건물에 간단히 대사관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러블리의 국기와 함께 사진을 찍기만 하면 자신만의 대사관을 설립한 게 된답니다. 2번 아스가디아. 아스가디아의 탄생은 2016년 10월 러시아의 과학자이자 사업가인 이고르 아슈베리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 국가의 특징은 바로 위치적 특이성인데요. 바로 2017년 말 발사된 아스가디아 1호 위성에 떠 있답니다. 그곳엔 이미 아스가르드인이 되고 싶어 우주 시민권을 신청한 수십만 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아스가디아를 추적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1번 서시.
이 목록의 다른 곳들과는 달리 서시는 초소형 국가가 아니고요. 아이슬란드 해안에 위치한 약 1.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섬이랍니다. 하지만 이건 지표면의 정말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만큼이나 특이하죠. 이 섬은 1963년에서 1967년 사이에 일어난 여러 번의 화산 폭발 이후에 형성되었고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생물학 연구를 위한 지구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허가를 받은 과학자가 아니라면 이곳을 실제로 방문할 수 없는 것이죠. 이곳은 매우 특별한 장소이고 지질학자, 생물학자, 생태학자들에겐 동식물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영토를 넓혀나가는지 추적할 수 있는 일생 단 한 번의 기회이기도 해요. 서시를 철저하게 연구하면 우리 모두가 알아내기를 고대하는 지구의 초기 발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밝은면 친구들, 이 장소들 중 어디를 가장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이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항상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